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 또 시스템 디자인의 어떤 특징,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일단 자, 시스템이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우리는 참 뭐 디자인을 하면서 시스템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시스템은 보면은 이제 시스템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런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상호오적 뭐 이런 것도 이제 관계라고 하죠. 예. 또 이러한 관계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이다라고 약간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구성 요소들이 이제 많다는 거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뭉쳐 있다 이렇게 작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조합된 요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또는 시스템을 뭐 한글로 뭐 약간 표현하자면 체계 또는 맥락, 구조, 생태계, 뭐 약간 유사한 이런 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계, 체계의 의미를 보면은 뭐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됨이라고 되어 있고, 맥락, 맥락적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구조, 뭐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구성 요소의 모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일 하나의 요소보다는 그 단일 요소 여러 개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 관련이 맺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또 비슷한 말로는 체계, 맥락 구조 또는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요소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매핑 방법을 좀 통해서 그 시스템의 요소들을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요소, 또 그들과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주로 이제 우리가 특히 이 빙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경 부분이라든지 문제 정의를 할 적에 활용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시스템 매핑 방법에서 보면은 이 통계,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주요 뭐 요소의 어떤 변수들, 그 변수들의 어떠한 그 추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통계는 이제 사회 집단이나 상황,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결과물이다 나와 있죠. 물론 우리가 뭐 리서치를 할 적에 그 발견 단계에서 통계를 좀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이런 통계는 그 백그라운드를 탄탄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동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저의 어떠한 현상, 상황 이런 것도 소개할 적에,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얘기보다는 이런 통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의견을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빙산 모델이 이제 나오죠. 이 빙산 모델, 제가 시스템 디자인 이 수업을 하면서 빙산 모델을 좀 많이 활용했었는데, 특히 이 시스템 사고에서 빙상 모델 참 좋은 발견인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고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 사고 모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유사한 사고방법 중에 디자인 싱킹에서는 그 사용자에 대한 불편사항, 요구사항, 사용자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니즈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문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시스템 사고에서는 이 니즈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벤트나 패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이러한 불평사항을 일으킨 원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원인을 이제 구조에서 많이 이제 찾는 거죠. 흔히들 보면은 제도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구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패턴이 발생하고 이벤트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참 좋은 방법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할 적에 장문을 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 방법보다는 이 빙산 모델, 아이스버그 모델을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중에 수도꼭지와 물의 관계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한 명 이제 보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을 트면은 물이 졸졸졸 나오고 물컵이 이제 채워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원인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채워지면 이제 하나의 이제 결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의 주요 변수의 어떤 관계들, 원인과 결과 변수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도표들을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또 원인과 결과가 단순하게 원인 하나, 결과 하나 이렇게 되지는 않죠.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특히 수도꼭지 사례에서도 보면은 네 다섯 가지의 어떤 그런 단계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수도꼭지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 싱킹, 시스템 사고에서는 원인과 결과 변수를 도출을 해내서 서로 연관된 것, 관계성 한번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과지도인데, 어떤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변수들을 일단은 적어 놓고, 일단 우리가 리서치나 또는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막 적어 놓고 얘네들의 어떤 뭐 서로에 대한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얘는 얘랑 연결되어 있고 얘는 얘랑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약간 복잡한 모양이 되는 건데,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또 욕조와 같이 생각하라. 아까 이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은 거랑 유사한데, 참 이게 시스템을 보면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어디에 비유하면, 이 욕조에 비유하면 굉장히 또 쉽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제 물이 넘치는 거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서 물을 잠근다든지 또는 여기 이제 배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제를 둬서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향후에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 대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나왔던 수도꼭지라든지 또는 욕조 같은 것들을 연상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쉽게 그 시스템의 어떤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조와 같이 생각하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맵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판넬을 보니까 이 시스템 구성도 그리는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약도를 그리듯이 시스템 요소를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약도를 타인에게 그려줄 경우에 보면은 그 지리가 내 머릿속에 다 파악이 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지형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뭐 약도를 그려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이게 목적지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주변 요소들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시스템 구성도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스템 구성도 하면은 뭐 DB 있고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약도를 그리듯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배치하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표현해 주는 게 시스템 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맵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은 가장 쉬운 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시스템 모델.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핵심 요소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자와 제품과의 어떤 관계만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만약에 이런 내가 디자인하는 어떤 대상이 어떤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전체를 놓고 보면서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디자인하는 거랑 전체를 알고 나서 이거를 디자인하는 경우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자 또는 또 디자인 대상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전체를 알고 그 일부 가운데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주변 요소들과의 어떤 관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수업명은 시스템 아이디라는 수업이죠. 아이디보다는 이제 디자인이란 말을 이제 많이 썼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디자인 대상은 이 시스템 요소 중에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디자인은 결국 또 사용자와 또 많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또 주변 핵심 요소에 대한 그런 관계들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거를 고려하면서 또 이 핵심적인 요소를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시스템 디자인을 이제 배웠었는데요. 아마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약간 입문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스템은 무엇일까, 또 디자인과 시스템의 어떤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면서 디자인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동안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용어, 또 시스템과 디자인의 어떤 관계, 또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풀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도 많이 자료를 찾고 또 많이 도움이 된 그런 수업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수업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또 많이 활용을 해서 전체를 알고 부분적인 핵심 요소를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하여튼 과제는 하여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꼭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수업을 정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약간 많이 좀 부족해서 정시에 못 올리고, 아니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또 미안하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